늦은 밤 서울의 한 골목.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일어납니다. 당신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놓고 해, 여기 놓고. 혹시 술 먹었어? 그런데 내가 알아서 잘 부딪힐 수 있는데 왜 미냐고. 살인 미수잖아. 사실 이들은 모두 사기꾼이었고 일부러 딸을 밀쳐 보험 사기를 친 거였는데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도 가족의 일원이야.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 결과 잔뜩 삐져버린 딸내미 주은. 주은아. 나 신고할 거야. 하지만 알았어. 사, 스마트폰. 늦었지? 노스 페이크. 잠바 하나 더. 주은도 엄연히 사기꾼 가족의 일원이었죠. 받은 거야. 딸이 바보같이 착해서. 그렇게 보험금으로 얻어낸 신상폰. 뭐야? 짱이지? 사진빨. 그냥 죽음. 완전 끝자. 둘, 셋. 그런데 다시 찍자. 뒤에 보지 마었어. 사진에 찍힌 거지가 어딘가 익숙한데요. 그는 다름 아닌 주은의 아빠 현태였죠. 주은은 그날 아빠를 몰래 지켜봤는데요. 누구랑 맞고 이래? 그런데 이때 야, 거기야! 불량배들의 행패로 아빠 현태의 사기가 들통나고 이에 주은이 다가가려던 순간 괜찮으세요, 목사님? 한 여자가 나타나 현태를 목사라 부르는데 저희들 모르게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 돈으로 여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마저도 짜고 치는 사기였죠. 주여, 결국 이렇게 알려주려고 약속해주지 않겠나?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지켜주겠다. 주여. 이후 현태는 일명 거지 목사로 화제가 됐고 진짜 목사지. 노벨 평화상감이다. 헛소리하는 가짜 목사들 제발 보고 배우길. 이를 모두 계획한 여자 복귀는 다음 단계까지 준비했는데요. 시골 개척교회 후원금 정산한 겁니다. 초청이 꽤 들어왔어요. 가장 많은 신도수와 가장 많은 비자금이 숨어 있는 곳. 믿음으로 정복해야죠. 차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만 보고 목회 활동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하실 설교문이에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녀와 도착한 곳은 엄청난 규모의 교회. 목사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죠. 아, 예. 현태는 지시받은 대로 설교문을 읽으려 했죠. 그런데 복귀가 건넸던 설교문을 잃어버린 현태. 왜 저래? 거지라더니 문맹인가? 그러나 그는 제가 오다가 설교문을 잃어버렸네요. 이 또한 주님의 뜻이겠죠? 직접 지어낸 설교로 모두를 믿음의 길로 인도했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박해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믿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노후자금, 그 믿음의 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 보십시오. 저절로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사랑하고 믿으셔서 광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로 인해 수많은 신도들이 생겼죠. 대박이네. 만든 거지 내가. 그날 이후 떼돈을 번 이들. 저를 믿으시면 헌금하는 손길마다 100배, 1000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목표액 100억 초과 달성했네요. 십자가 사업에서 성배 비즈니스로 진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하지만 복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더 크게 봐야죠, 목사님. 저는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파트너 재욱이 계획한 강남교회. 새로 지을 교회.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의 탄생이지. 차 목사님이 새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잘하실 거라 믿어요. 현태는 그걸 보자마자 투자까지 하겠다 나섰고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굳이 목사님까지 투자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담임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시다면 뭐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후 신도들도 그를 따라 투자에 뛰어들었죠. 완벽한 주상복합을 제공하는 꿈의 유토피아가 이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금 포함 투자 수익금 200억, 은행 대출 300. 수고했어. 교회를 짓겠다는 건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진짜 교회를 짓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설마. 질문 간단하겠어. 얼마 후 네 아빠 지금 어딨어? 야 지금 어떻게 알아? 사건이 터졌죠. 우리 돈 몽땅 다 교회에 털어넣었다고! 난리가 난 이때 복귀와 재욱은 해외로 날라버렸고 복희 씨, 지금 어디예요? 목사님
차장님 앞으로 한 장은 남겨놨는데 대전 도착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니까 하셨죠. 경찰 조사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따님 대학은 졸업시켜야죠. 현태는 복귀의 협박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왜? 걱정하지 말고 대학 꼭 졸업해. 나가면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거기다 복귀한테 받은 돈을 주은에게 준 현태. 또 보지 마요. 작은 방 하나 없고 학비하고 생활비는 들 거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하지만 주은은 그날 복수를 결심했고 그냥 잡게 도와줘. 우리 아빠 환자 만든 년. 엄마의 동료였던 남자 손이 그녀의 멘토가 됐죠. 이 바닥에서 나름 훌륭한 년이지. 드리블 좋고 결정력도 있고. 나 연기 지도 좀 해줘. 그년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주은은 사기꾼이 됐고 나날이 기술을 발전시켰는데요. 하지만 이 사기꾼 생활도 벌써 몇 년째. 그때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복귀를 발견하는데요. 조사한 바로 복귀는 한 다단계 회사의 이사였는데요. 의료기기 다단계 회사. 저희 P&H는 저주파패드의 지속적인 자극은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주은은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사실에 잠입했고 인감 모든 엉터리 계약서든 인감 도장이든 뭐든 찾아내. 여기저기를 뒤지다 도장을 발견했죠. 그런데 뭐죠? 이사실을 나오다가 마주친 한 임원. 성공하고 싶어서요. 저기 나라도 괜찮으면 내가 몇 마디 조언 정도 해줄 수 있는데. 주은은 그를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스토리 살짝 바꿔야겠어요. 어떻게? 그녀는 자신을 브로커라 말했고 초반 3년 장사잖아요. 그 후에는 폐업하실 텐데. 폐업이라뇨? 모르는 거니? 모르는 척 하는 거니? 너 누구니? 난 브로커라고 생각하는데? 뇌물을 건네며 그를 끌어들였죠. 계좌 하나 트자. 3년 동안 P&H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그쪽 계좌는 박총무님이 다 관리하잖아. 선물? 이후 손은 은행과장 역할로 등장. 처음 뵙겠습니다. 신중 김준봉 과장입니다. 주거래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뱅크로 가시죠. 뭐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빨리 시작합시다. 그럼 전 여기서 끝이네요. 나머지는 두 분이서. 그리고 다음은 주은의 엄마가 은행 지점장인 척 그를 맞아주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박총무가 가짜 은행에 들어선 한편 저희 형과 주거래 계좌를 두고 싶다고요? 주은은 진짜 은행에 왔고 그럼 준비 서류는 어떻게? 김 과장. 손을 통해 임원이 준비한 서류를 건네받았죠. 수고했어요. 그렇게 완벽 범죄로 마무리한 이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며칠 뒤 계좌에 입금된 돈. 저희 행과 거래를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입금됐으니까 박정모한테 입금 감사 전화해. 알았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얼굴 똑바로 봐줘야지. 그럼 이제 심할. 그러나 스탑! 오늘 마감까지만 기다리자. 그 시각 주은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는데요. 차다이아님은 안 가세요? 이사님이 아까 다이아몬드현들한테 특별히 감사하다고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호출하셨는데. 그때 차다이아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결국 목적이 뭐예요? 타겟이 난가? 복귀에게 완전히 들통나고 마는데 아빠 복수를 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든 뭐 그런 거? 차 목사님 문안동료 따님도 몰라볼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안 되는 거야? 사실 복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으면서 왜 보고만 있었냐고? 꽤나 재밌더라고. 끝내 주은은 복수는커녕 되려 그녀의 계략에 당하고 말았죠. 이미 고소장 접수되셨습니다. 차다이아님이 관리하시던 회원분들 전원이 방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노동, 강매, 방문 판매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내가 가면 당신도 끝장이야. 그렇게 해보시든가. 그렇게 끌려 나온 그녀는 곧장 경찰서로 연행됐고 짧게 하세요. 2시간 후에 송치할 거니까. 그곳에서 인숙을 만납니다. 누구세요, 아줌마? 그녀는 주은은 물론 복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요. 정복기. 어떻게 하냐고? 알고 보니 인숙이 과거 교회 투자자였기 때문이었죠. 나도 투자했었거든. 차 목사님한테 복수 같은 거 그런 거 하려고 했었나?
그래서 뭘 알아냈고 뭘 걸렸기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한편 재욱은 복귀에게 주은의 일을 묻는데 입사 때 바로 퇴직시킬 수도 있었잖아. 차주은이. 세상 배워보겠다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르쳐줬네요. 그런데 박총문? 내 강의 재료로 썼다고 해야 될까? 나도 참 오지랖이 넓어. 그냥 지나치질 못해 성격이. 재욱으로 인해 사망한 박총무. 그러나 재욱이 벌인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존경스럽네. 그는 주은을 고소한 피해자에 박총무를 넣었고 고소인 명단 확인 안 해봤어? 박총무 고소인 중에 하나야. 이는 주은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단 얘기였죠. 상황이 안 좋아.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살을 했으니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원에 처한다. 그렇게 실형을 살고 나온 주은. 손은 돌아온 주은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카드까지 주는데요. 당분간 지내자. 이 옛날 옥탑방하고는 격이 달라. 루프탑, 야경 좋고 술맛 죽이고. 그날 저녁 주은은 인숙을 찾아갔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하지만 그녀도 은퇴 후 복귀를 잊고 살았는데요. 정복기 소문 좀 없나? 없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은퇴했는데. 그렇게 인숙과의 만남 이후 주은은 또 다른 친구를 만나는데 뭐야? 언제 나왔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한잔하던 그때 저기 주은에게 관심을 보이는 한 남자. 딱 5분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이에 주은은 아주 확실한 퇴치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친구 같아요? 대학 동문? 학교 친구예요. 청파 여자 교도소. 빵동기예요. 보통 이런 반응은 아닌데 새롭네. 일단은 물러서지만 5분 뒤에 신박한 멘트 장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제 사기에서 손을 떼기로 마음먹었고 뭘 또 그렇게 솔직한 방법으로 까? 그러게. 5분 뒤에 다시 온다는데 한번 말하자. 귀찮아. 그리고 나 다큐 배우 은퇴하려고. 가자, 놀기자. 평범하게 살기 위해 이후 미용 학원도 다녔는데 그러나 민정아, 미안해. 그 결심도 며칠 가지 못했죠. 좋아. 무슨 역인데? UI 통신 대기업 사원이다. 그렇게 다시 신분을 속인 채 만난 거래 상대. 거래 상대는 GK. 회색 수트에 남색 스트라이프 타이. 저는 역시 파전이죠. 그런데 어? 상대는 얼마 전 펍에서 주은에게 까였던 남자였죠. 와 신기하네요. 죄송했어요, 그때. 친구가 남성 혐오증이 좀 있어서. 청파 여자 교도소는 정말 참신했어요. 그래도 거래는 무사히 이뤄졌는데 서류만 받아오면 돼. 줄 거 주고 빨리 끝내죠. 이후에도 손은 주은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번 다큐 스토리 좀 알 수 있을까? 한 달만 정상 출근하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간 스토리냐고. 그대가 진 빚. 한 방에 끝나는 스토리. 주은은 그저 하라는 대로 출근을 했죠. 그녀의 자리는 창고 깊숙한 곳. 누가 봐도 급조한 티가 나는 곳이었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점심시간. 아무것도 없이 배만 고프네. 자리가 없어 누군가와 합석을 하게 되는데 합석 괜찮지?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마주친 그 남자. 저기 밥 안 드실 거면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제가 커피 쏠게요. 너무 잦은 우연에 주은은 그를 의심했는데요. 민웅 혹시 나랑 같은 과 아니야? 아까 그 카페에서 저녁 7시. 오케이? 그렇게 주은은 얼떨결에 정환의 연락처까지 받았고 약속 시간 전 네, 시대를 앞서가는 GK 테크놀로지 개발 2팀입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확인 전화를 해보는데요. 이정환 팀장님 계신가요? 이정환 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어머, 진짜네? 진짜라는 걸 확인한 후에야 나간 약속 장소. 주은 씨, 정환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비 다 맞았잖아요. 이후 주은은 정환과 평범한 커플처럼 데이트를 했죠. 오, 어때요? 잘 어울려. 그리고 정환의 키스가 이어졌고 잠시 후 저 가요? 배가 너무 불러서 라면 핑계는 못 되겠네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뭐 그래서인가? 주은은 자신도 모르게 고아라 거짓말을 했는데요. 집에서 같이 살아야 가족이지. 그걸 전부 그냥 명품 지갑에 알아서 꽂아준 게 네 아빠란 새끼야. 오해는 없어. 가족도 뭣도 아니야. 저 고아예요. 갈게요. 그로부터 6개월. 자, 잠깐! 뭐 왜 직접 구우시게? 그쪽 말고 주은은 인숙의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정환에겐 진실을 알리지 못했죠. 아직 회사인데. 회사 앞이라고요? 죄송해요, 선생님!
다행히 이번엔 택시기사님 덕에 세이프. 아저씨 스트레스 풀고 용돈 벌자. 여기가 너희 집 주차장이야? 왜 계속 거기 서 있어? 빨리 차 안 빼. 많이 기다렸죠? 그렇게 불안한 관계가 이어지던 중 들어갈까요, 주현 씨? 네. 정환이 부모님을 소개해줬고 제 부모님입니다. 정환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듭시다. 들어요. 자, 그리고 이어진 정환과의 술자리. 제가 요즘 취미로 마술을 배우고 있는데 손 줘보세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죠? 포개진 손을 이렇게 뒤집었다 다시 돌리면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짠. 주은이 정환의 청혼을 받았고 나랑 결혼해 줄래요? 끝내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이후 엄마한테도 찾아가 결혼을 알렸는데 뭐 하는 놈이냐고. 그냥 회사원. 뭐 결혼식에 안 와도 돼. 말했어 구하라고. 그런데 돈을 빌려달란 말에 질색하는 엄마. 전세비가 좀 걸려서. 뭐 한 5천?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갚는다고. 실화가 썩힌 다큐라. 네 아빠 좀 봐봐. 다큐인지 실화인지 똥인지 구분 못해서 적골난 거. 사채이자야. 알았지? 나 행복할 거야. 반드시. 얼마 후 그녀의 결혼식이 열리는데 내가 미스차의 후견이랑 여의가 없네. 부모님 대신 후견인으로 온 인숙과 하객은 감방 동기 민정을 제외하곤 모두 가짜. 정말 축하해. 저 부케는 안 받아요? 얘는 갑자기 친구끼리 이혼은 무슨? 그런데 1시간이나 지났어.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신랑 정환. 왜 안 받아? 그리고 이서방 아직도 연락이 안 되나요? 나가리네 이거. 또 나가리야? 어디 가세요? 신랑도 안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요. 그러자 곧이어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저쪽 다 배우다. 우리처럼 다 가짜라고. 얼마 전 정환에게 결혼 자금까지 건넸던 주은. 전세에 저도 지분 넣을게요. 주현 씨, 이건 그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었죠. 하지만 현재 뭐 때문이냐고. 결혼은 정환의 사기로 끝이 났고 야 이정환,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왜? 그렇게 매일 술로 지새던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손. 내가 찍은 마지막 다큐 뭐야? 그쪽에서 나온 사람 나처럼 배우였어? 주은은 그에게 자신의 결혼에 대해 물었죠. 하지만 손은 말을 아끼는데요. 모른다. 레벨 차이 클 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아. 이에 주은은 질문을 바꾸기로 하죠. 좋아, 그럼 제작자가 누군데? 그런데 GK 이정환 팀장. 손에게서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그러자 다음날 그녀는 결국 흥신소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그러나 아주 죄송한데 지금 못 찾을 것 같거든요. 뭐야 여긴 또? 나도 찾고 싶다. 어처구니 없는 흥신소의 답변. 정환의 행방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새끼 진짜. 지금부터 1년 전 카페에 앉아있던 정환. 그에게 누군가의 프로필이 전달되고 그는 팀원들을 소집합니다. 그렇게 남자를 찾는 팀원들. 사실 정환의 진짜 직업은 흥신소 사장이었죠. 사장님, 이게 대체 몇 년만? 얼굴 못 본 지는 17일 됐고 통화는 매일 하고 있잖아. 차갑네 이 남자. 얼마 뒤 정환을 찾아온 한 손님. 손님이 쓱 찾아오셨는데요. 그녀는 다름 아닌 복귀였죠. 내가 꼭 찾아야 될 위인이 하나 있어서. 전문이죠. 그때 복귀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건네는데요. 가능하겠죠? 경청하겠습니다. 이에 정환은 자신만만하게 약속합니다. 나한테도 믿음 줄 수 있죠? 물론입니다. 믿음 드리겠습니다. 이후 복귀에게 받은 파일을 확인하는 정환. 뭐야? 이게 다야? 그래도 얼굴 좀 한번 볼까? 그런데 재욱의 사진을 보고 놀라는데요. 에드워드. 이후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GK. 사실 그는 GK의 숨겨진 부서에 속했고 GK의 온갖 뒷일을 맡았는데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봐. 그리고 누구야 이거? 아무래도 김재욱 팀장인 것 같아서. 사실 재욱은 과거 정환의 사수였는데요. 현장에 양복 입고 오고. 처음이지 현장. 하지만 정작 김 실장은 다른 사람을 궁금해합니다. 의뢰한 여자. 그 여자 프로필 먼저 알아내. 잠시 후 사무실로 돌아온 정환은 과거 재욱의 한 말을 떠올리는데요. 혁신비전실이 뭐하는 곳인지 알고는 있는 거지? GK 테크놀로지가 바른 곳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야. 이 나라 주인은 누굴까? 사법부? 국정원? 아니지. 바로 우리 GK야.
그때 재욱이 집을 두고 이상한 말을 꺼내는데 집 좋지. 언제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나는 내 집인 줄 알았어? 아닌가요? 유아이건설 최 회장의 세컨하우스. 일주일 전 자살한. 당시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재욱. 검경 사법부까지 3건이 두루두루. 최 회장 돈으로 밑 안 닦은 놈이 없어. 사실로 증명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최 회장의 죽음으로 모든 걸 덮었으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재욱의 추리. 발견 당시 밑에 받침대로 쓸만한 것이 없었어. 그렇다는 건 저 위에서 목을 맨 채. 저. 근데 말이야. 목이 멀쩡. 질식사야. 저기서 떨어졌는데. 아유 새끼들. 높은 데 매달았으면 목을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죠. 뒤늦게 현장에 의자 하나 갖다 놨는데 멍청하게 결정적인 걸 놓쳤어. 목격자. 근데 사라졌어. 목격자가. 이에 재욱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데요. 목격자가 했을 오버헤이트로 추정. 국정원, 몇몇 의원들, 거기에 민정실까지 온 나라가 다 찾고 있어.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빨리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얼마 뒤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됐고 확실한 거야? 퉁퉁 부는 데다 생선한테 다 뜯기고. 다행히 신분증이 나왔어. 그대로 한 회장 사건은 종결됐는데요. 디엔드 정윤경 죽음으로 끝났어. 이 사건. 다시 돌아와서 의뢰인 복귀의 유전자 감식을 한 정환. 전화는 대포폰이고 명함에서 나온 지문으로 찾아낸 정보. 그런데 정윤경 2007년에 사망. 뭐? 사망했다고. 놀랍게도 그녀가 바로 사망했던 목격자 윤경이었죠. 그러자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는 정환. 그곳엔 재욱이 있었는데요. 그때 위치를 걸리고 말았죠. 그리고 현재 주우는 경찰서를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오셨죠? 전화 받고 왔는데요. 그녀에게 전해진 건 다름 아닌 정환의 사고 소식.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흘 전에 DNA고 뭐고 대조군이 없어서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환이 죽었단 말을 들었죠. 어제 현장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환 씨인가요? 죽었냐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후 국과수로 향하는 주은.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이에 주은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데요. 아니에요. 정환 씨가 아니에요. 신체적 특징이 있다 해도 알 수 있어요, 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정환의 짐을 정리해 김영사에게 전합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 주실 거죠? 예, 해야죠.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DNA 분석 결과가 도착하고 잠시 후 주은을 만나는 김영사. 차준 씨. 김영사는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DNA 분석 결과가 결국 그렇게 정환의 장례를 치르는 주은. 물에 타서 죽은 놈을 또 태워 보냈네? 전세 빼서 바로 입금해. 이자도 같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월세였고. 월세라고요? 3천에 500. 몰랐어? 이에 주은을 몰아붙이는 엄마. 이장한 요 새끼 알수록 정말 훌륭한 새끼네. 보증금 3천, 원금도 안 되네?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떡해. 그 말에 주은은 서운한 마음을 비추는데요. 가끔 망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보다 엄마가 더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냉정해지란 말이야. 괜히 영화 찍지 말고. 하지만 해결해야 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계산을 봤는데 식장비, 전세비 5천에 합이 딱 1억 500이네. 예물이 회수만 되면 2천 세이브가 되는 건데 흥방이 묘연하고. 다음 날 아침 주은을 찾아온 김영사. 이 사건 나만 이상하다 생각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요? 그리고 밝혀지는 정환의 과거. 이정환 씨 형제 보육원 출신이고 입양된 사실은 없었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만 좀 하죠. 더 이상 사생활 침해 기분 더러우니까. 그러나 주은이 협조를 하지 않자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데요. 그럼 차준 씨는요? 뭐가요? 이정환 씨는 차준 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까? 뭐를요? 제 말 뜻 아실 텐데요. 이에 주은은 화를 내고 맙니다. 서로 비밀이 있어야 사랑도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때 사기당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날 수사하지 말고 가서 사고 원인이나 빨리 찾으세요. 그런데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 웬 이상한 사람이 오르고. 지금요? 네, 12층입니다. 잘못 눌렀네. 주은은
주은은 그들을 피해 계단을 올랐는데요. 그때 주은의 집배를 누르는 그들. 예, 이정아 씨 댁이죠? 저희 경찰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은이 들키고 말았죠. 그냥 운동하는 건데 암벽장관을 좋아했어. 잡아야 될 쪽이지. 아무래도 그렇죠. 가서 잡아오라고 새끼야. 왜요? 1203호 사시죠? 아니요, 안 사는데. 그런데 정환의 친구라는 남자 태주. 인사가 늦었습니다, 재수 씨. 이정환의 벗 박태주입니다. 정환 씨 친구라고요? 그러나 오늘부로 원금 소환 6,300. 그의 목적은 돈이었고 원금 500이잖아요. 아시죠? 이쪽 이자 복리 이전 거 정리하시는데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이자 포함해서 7천, 딱 7천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한 가지 더 경고하는데요. 정환이 보험 그거 제가 들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놈이 수익자를 재수 씨로 바꿔놨네요. 단 한마디 의논도 없이. 다음날 정환의 사망 신고를 하는 주은. 사망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해드릴까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통화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네, 해주세요. 그곳에서 정환에 대해 알게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잠시 후 그 주소로 찾아가는데요. 없어요, 누구? 그런데 그곳에 다름 아닌 복귀가 있었죠. 그렇게 목덜미를 잡히는 복귀. 차 목사님도 아니, 너 이렇게 시집 못 갈 년인가? 뭐? 이에 주은은 그녀를 의심합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정환 씨를 배우로 쓴 거야? 이 대목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네, 확실히. 누구세요, 당신들? 훔쳐갈 것도 없는 곳에 침입해서 지금 그게 무슨 고객님! 하지만 복귀는 이곳에 손님으로 온 것이었고 보니까 외근 나갔나 보네. 스파이리는 왔다 갔다 전해요. 전화 안 받을 거면 하라고 꼭. 이후 주은은 흥신소 직원 혜원을 추궁하는데요. 방금 그 여자 무슨 고객이에요? 사람 찾는 거? 혹시 첨보살인? 함부로 남의 고객 정보 막 묻지 마시고요. 그녀는 본래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사장님이 누구예요? 아, 의뢰하시려고? 근데 어쩌죠? 의뢰 못 받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죠. 주은은 이곳이 정환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장님 성함이 이정환인가요? 이름 또 어떻게 알았대? 정환 씨가 진짜 여기서 흥신소를 한 게 맞아요? 뭐야? 그리고 얼마 뒤 주은은 흥신소에 몰래 들어갔고 정환의 컴퓨터를 열어보려 하는데요. 혹시 설마 처음 만났나? 그때 떠오르는 기억. 쟤들 예쁘죠? 아, 주은 씨가 훨씬 예뻐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뭐 굳이 한 명을 고르자면은 쟤 생일? 아, 이 새끼. 그렇게 카드를 집에 가져와 살펴보는데요. 그곳에서 복귀의 본명 윤경도 확인했죠. 정복희 본명이 정윤경이었어. 김재욱을 찾는다. 이에 어디론가 향하는 주은. 차 좀 빌리자. 그녀는 사고 현장에 가보는데요. 정원 씨, 너 이상한 일에 엮인 거니? 내가 끝까지 밝혀줄게. 그리고 복귀를 쫓기 시작하죠. 그런데 복귀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뭐니? 사람 찾고 있지 않아? 들어갈게. 그렇게 시작되는 두 여자의 눈치 싸움. 김재욱, 그 사람 찾고 있지? 교생 선생님이었거든. 좋아. 그 교생 선생님 내가 먼저 만나보지 뭐. 옛 제자를 기억하고 있는 정윤경 학생을. 그 표정 방금 인정한 거야. 당신이 정윤경이란 사실을. 복귀는 준에게 재욱이란 약점을 잡혔죠. 오래 안 기다려. 김재욱 찾고 싶으면 스파이 흥신소로 연락해. 곧이어 주은은 별장으로 향하는데요. 별장, 정환 씨 마지막 기록. 거기부터다. 그녀는 그곳에서 재욱을 발견하죠. 김재욱. 그런데 그때 무언가 다가옵니다.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가는 주은. 그때 숨어있던 누군가 나타나는데 너 뭐야 이 새끼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정환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정환이 살아있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최 회장의 장부 그것 때문에?
한편 흥신소에는 복귀가 와 있었는데요. 왔니? 이거 마셔. 이에 주은이 방금 본 사실을 전했죠. 에드워드가 강아지랑 같이 사는 건 아시나? 궁금하지. 에드워드 지금 어디 있는지. 그 말에 복귀가 태도를 바꾸고 부탁해. 주은은 둘의 관계를 묻습니다. 어떤 사이야? 그 말에 복귀는 지난 날을 떠올리는데요. 당시 최 회장의 세컨드였던 복귀. 최 회장이 죽임을 당하던 날 목격자였던 복귀를 재욱이 구해줬었죠. 잠시 후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법이 있다고요. 재욱은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뭐야 당신? 뭐 그대 생명의 은인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합니다. 원하는 게 뭐야? 해줄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신 뭐야? 누구야 당신? 움직이지 마. 하지만 재욱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데요.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회장님이 저렇게 된 거라고? 그렇지. 그걸 목격한 그대가 제일 위험해졌고 세상이 다 그댈 찾아 나서겠지. 이에 재욱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죠. 생각해봐. 누구 손을 잡아야 되는지. 얼마 뒤 윤경은 아무도 모르게 출국을 했고 조선족 길흥미로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땐 소피아 정이 될 거야. 몇 년이 지난 뒤 소피아 정, 즉 복귀로 돌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동안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재욱이 떠나버립니다. 아디오. 에드워드 이 개새끼. 하지만 차마 주은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는데 이유가 중요한가? 찾는 게 중요하지. 그때 복귀가 주은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파이리는 왜 죽었을까? 그것도 결혼식 당일날. 우리 목표가 왠지 한 놈으로 좁혀지는 뭐 그런 느낌? 스파이리 그렇게 만든 놈 이리저리 둘러봐도 그 자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김재욱. 누구겠니 그럼? 사실 정환의 마지막 일은 바로 재욱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그는 몸을 숨기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밖으로 나온 재욱, 그를 쫓던 정환도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정환은 주은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갈 수 있으니까. 저기 괜찮으시다면 딱 5분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성파 여자 교도소 빵동기예요. 아 거절을 해도 참 내가 그게 별로니. 그리고 멀찌감치 앉아 재욱을 지켜보는 정환. 물건부터 뜯어봅시다. 하지만 그 물건은 다름 아닌 강아지였습니다. 그날 밤 죽은 줄 알았던 정윤경이가 부활하고 그걸 도운 게 화재킴이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파트너십을 유지해오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데 보입니다. 그래서 흥신소를 찾아왔고 김 실장은 사건을 종료하기로 하는데요. 이건은 UI에 넘겨. 괜히 잘못 엮여서 최 회장 자살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심하게 하자고. 결국 그는 공식적으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죠. UI에선 여직원이 나올 거다. 노란 머리핀.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온 건 다름 아닌 주은이었는데요. 저는 역시 파전이죠. 거기 청담동 펍. 그렇게 매일을 홀로 지내던 정환. 어느 날 그에게 복귀가 연락을 해옵니다. 전화는 왜 안 받아? 나한테 시커먼 애들 껌 붙었어. 이에 정환은 그녀에게 사실을 알려줬죠. 당신 정보 UI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당신 정윤경의 정보 최경환 회장의 차남 UI통신 최용진 회장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환은 한 가지 더 알려주는데요. 왜 갑자기 UI가 등장하냐고. 조사 중에 알아버렸거든. 당신과 김재욱의 스토리를. 이어 정환이 재욱을 잊으라 충고했고 김재욱 잊어. 그래야 당신 살 수 있어. 지금 당장 짐 가방 들고 호텔 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착하는 남자들. 지금 당장 나오라고. 그 순간 정환이 나타나고 그렇게 간신히 다른 방으로 도망친 두 사람. 정환은 그녀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그것보다 먼저
유아이한테 당신이 왜 필요한 거냐고. 알고 있지 않아? 내가 목격자라는 거. 하지만 정화는 뭔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저런 놈들을 보낼 땐 찾고 싶을 때야. 도둑 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입을 열 때까지 적당한 고문도 함께 해줄. 그것은 다름 아닌 최 회장의 장부. 장부인가? 갖고 있어, 최장 장부. 없어 나한테.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있는 건 재욱이었는데요. 김재욱이한테 준 건가? 그럼 이제 당신한테 남은 무기는 없는 거네. 써, 당장. 그런데 얼마 뒤 또 우연히 주은을 마주치는데 윤석아, 너 오늘 혼자 먹어야 될 것 같다? 정화는 조금씩 그녀에게 호감이 생겼죠. 저쪽 자리 합석해도 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비 다 맞았... 결혼까지 약속을 했던 것이었죠. 어느 날 밤 다정하게 통화하는 두 사람. 저녁 준비했죠. 맛있겠다. 올 때 소주 사와요. 알았어요. 빨리 갈게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빨랑 와요. 보고 싶으니까. 정화는 전화를 끊고 별장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강아지가 움직이자 재욱이 일어납니다. 그 시각 정화는 금고를 열어보는데요. 그곳에 바로 장부가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한 낌새를 차린 재욱. 하지만 정화는 이미 밖으로 나간 뒤였고 잠시 후 그는 무사히 주은 곁으로 돌아왔죠. 배고프다. 고생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뭐야 이 복장은? 형 성악했어? 결혼식 들러리. 친구 결혼. 장부를 믿을 만한 친구 윤석에게 맡겼는데요. 너 파일 잘 보관하고 있지? 그럼. 예. 됐지? 며칠 출장 좀 다녀야 되니까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있어. 알았지? 알았다니까. 하지만 사실을 알고 정환을 잡으러 온 남자들. 정환은 그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하지만 윤석을 잃고 맙니다. 윤석아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려. 윤석아. 그리고 파일 또한 사라지고 말았죠. 윤석아 미안해. 얼마 뒤 택배인 척 집으로 들어오는 정환. 그는 집안에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대신 죽은 윤석의 흔적을 심어두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정환은 자신이 죽은 것처럼 일을 꾸몄죠. 그리고 현재 침입자의 한바탕 소란이 있었던 재욱의 집. 빌리야! 찾았습니다! 잠시 후 집 주변을 단속하는데 그 앞으로 경호원이 끌려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침입했고 비비안이 앞서갔고 제가 뒤를 따르는 상황이 됐는데 비비안이 저보다 빨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어떤 하이바를 쑤신 놈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래서 그 여자 페이스는 못 봤습니다. 하이바도? 죄송합니다. 그 시각 뭐냐고. 뭐긴. 민정은 주은의 짐을 옮기는데요. 옥탑방으로 들어간다면서. 내가 언제? 저번에 그랬잖아. 내가? 소주에 닭발 뜯으면서 했어 안 했어? 결국 주은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 밤 손이 찾아왔고 고기 사왔다. 컵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나와. 주은은 그에게 복귀를 만났다는 걸 알립니다. 만났어. 그년 정복기. 이상하게 자꾸 꼬여. 더럽게. 나보고 동업하자며. 근데 또 한다고 했어 내가. 어이없지. 그리고 정환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정환 씨 그 사람 정말 타살당했을까? 김재욱이란 사람이 진짜 그랬다면 왜? 이에 손이 파일을 하나 내밉니다. 뭐야? 복사본. 네가 짝퉁 이정원이한테 받은 파일. 그 안에는 그간의 일들이 담겨 있었죠. 정윤경 위장 죽음?
최 회장 비밀 정보를 정윤경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정윤경 정보를 UI 최 회장 아들에게 넘긴 거네. 그런데 그때 손이 이상한 말을 하고 그 파일 UI에 넘어간 적 없다. 무슨 소리야 그게? 다시 회수해 갔다 GK가. 심상치 않은 느낌에 주은을 말리는데요. 액션 접자. 아님 너도 이정환이처럼 될 수 있어. 그 시각 윤석의 작업실에서 잠을 청하는 정환. 그런데 그때 진짜 친형제처럼 지냈다는데 최윤석 씨한테 뭐라도 좀 나오겠죠? 김영사가 그곳에 옵니다. 최윤석 씨, 안녕히 계십니까? 서울지방청 강력계 김민균 형사입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경찰. 이에 몸을 피하는 정환. 하지만 곧 몸싸움이 이어지고 정환은 도망을 택했죠. 남은 형사들은 윤석에 대해 조사하는데요. 왜 도망쳤을까요? 이중원 죽음하고 뭔가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수상하긴 해. 최연석 프로필 있지? 그거 일단 보자. 이거 들고 가서 한번 훑어볼까요? 영장도 없이 파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형사들이 떠난 후 정환이 돌아왔는데 이때 또다시 들어온 누군가. 뭐야? 누구야 너? 그런데 그는 바로 윤석이었죠. 오지마. 누구야 너? 나 윤석이. 그렇게 드러나는 진실. 내가 틀림없이. 그거 내 동생이야. 왜 쌍둥이라고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왜? 그런 걸 막 얘기하고 다녀야 되나? 윤석아, 다행이야. 내 동생이 죽었다고. 그날 밤 나이 나라 뜰 거야. 어디로 갈 건지 묻지 마. 윤석은 정환에게 파일을 넘겼고 이것 때문이지. 정환에게도 도망갈 것을 권하는데요. 형도 떠. 형 실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이걸로 뭐 할 생각하지 마. 진짜 죽어. 하지만 동생의 일을 그냥 덮어둘 순 없었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무슨 비밀 장부 같은 거 찍은 거 같던데. 아니, 이것 때문에 민석이가 죽었다고 나 대신! 그러나 정환은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고 뜰 거라면서. 모르는 게 좋아 너는. 뜰 건데 알아야겠다고. 그리고 알고 있잖아 형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놈들은 누군지. 나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얼마 뒤 병준의 유세장을 찾은 재욱. 저 유병준이 아니면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GK 비전실에 계셨죠? 재욱은 캠프에 소속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UI 최 회장 사건 때도 계셨었나?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자살 아니죠? 글쎄요. 그는 재욱에게 UI 쪽 정보를 알려주고 UI 쪽에서도 다시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선대 회장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 복수, 장부의 내용, 기타 등등 관련된 부탁을 합니다. 인맥을 좀 이용해서 알아볼 수 없을까요? 아니 우리 보스한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텐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군가의 차에 가방을 넣는 재욱.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재욱이 바로 그를 쫓았지만 곧바로 놓치고 마는데요. 재욱을 찍은 사람은 바로 정환이었고 저 안에 든 거 돈이겠지? 그의 정계 진출을 예상했죠. 그럼 김재욱이가 정계로 진출하려는 건가? 그리고 다음날 김 실장에게 번호가 하나 전달되고 그렇게 정환은 김 실장과 연락이 닿는데요. 그래, 살아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언제 복귀할 거야? 죽은 놈이 어떻게 복귀를 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사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실장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죽어야 했는지 사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응이 석연치 않은데요. 사연은 죽은 놈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 우리 이 팀장이 밑그림을 그려줘야 내가 색칠 공부를 해보든가 하지. 안 그래? 알겠습니다. 곧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차장으로 들어온 차 한 대. 그곳에서 김 실장이 내리고 정환이 차에 GPS를 붙였죠. 한편 주은에게 돈을 받아 내려온 태주. 이렇게 산 꼭대기로 이사를 오시면 영영 이별이 되는 줄 아셨어 우리 재수 씨? 잡는다고 했잖아요.
왜 당당하지 채무자가? 근데 또 멋있어. 잡아. 박진감 넘치게. 그러나 이때 손이 나오고 아니 정환이 그렇게 된 게 원투데이전인데. 와 우리 재수 씨 잘 나간다. 멋있어. 이 파이팅이 있네. 근데 어디서 많이 본을. 태주는 그를 곧바로 알아보는데요. 한손 형님. 실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너 말고. 내일이야. 내가 해결해. 하지만 그를 몰랐던 부하들이 결국 주은을 건드리고 그거 아니야. 네가 감히 내 소중해. 야 이 무함한 놈들. 이에 실력을 보여주는 손. 대한민국 민법에 유산을 포기할 권리가 상속자에게 있다. 예, 맞습니다. 오늘부로 차주은은 이정환의 유산 상속을 포기한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태주는 주은의 기사 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정환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와 이놈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대학교까지 장학금에 대기업이요? GK 테크 놀라지? 네. 그 얘기 속에서 GK와의 고리를 찾는 주은. 잠시 후 그녀는 복귀를 찾아가고 최 회장 비밀장부 갖고 있어?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관심 끊는 게 건강에 좋을 거야. 어쩌면 스파이리 그 장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 그런데 복귀도 주은을 말리는데요. 그 장부 에드월드가 갖고 있다고. 스파이리가 욕심부려서 장부를 손에 넣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김재욱이가 정환 씨를 죽였다. 그게 자연스러운 스토리 아닐까? 그런 한편 윤석은 그간의 일에 놀라는데요. 아니 어쨌든 난 형이 대기업 사원이었던 것도 깜놀이긴 한데 아니 대기업에서 사람들 사생활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건 진짜 더 안 믿겨.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도 진짜 힘들었겠다. 그때 김 실장이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죠. 평소랑 다른 코스로 움직이는데 김 실장? 이에 정환이 그 뒤를 쫓는데요. 잠시 후 보안팀으로 들어가는 정환. 수고하십니다. 서울지방청 강력계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소매치기 당한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 CCTV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뭐. 그는 CCTV를 확인하려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저장 좀 해주세요. 가져가서 몰라니까. 너무 곤란하죠. 수많은 사생활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거 좀 해줍시다 좀. 영장 가져오세요 그러면. 하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죠. 좀비 PC 만들려면 1분이 필요해. 잘 아니지. 내 나쁜 놈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박봉해, 이렇게 열혈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나가. 알았으니까 그거 줘요. 가지 나가. 결국 그는 쫓겨나고 어떻게 됐어? 미션 클리어. 해킹한 화면으로 김 실장을 감시하는데 다음은? 없어. 20층은 리모델링 중이야. VVIP실. 그럼 30분 전부터 돌려봐. 혼자서 그냥 왔을 리가 없어. 형이 한번 올라가 볼래? 직접 확인을 위해 정환이 나온 그 시각. 왼쪽으로 꺾어 좀 더 앞으로 가면 문이 하나 보일 거야. 김 실장이 만난 건 다름 아닌 재욱이었죠. 끝을 예상할 수 없는 반전들과 속을 수밖에 없는 사기의 연속. 과연 정환과 주은은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을 찾을 수 있을지.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드라마 사생활이었습니다. 제일 역 같은 건 타인의 사생활을 이용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난 이제 그 놈들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드라마 사생활은 2020년 JTBC에서 방영된 작품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거짓으로 속이던 사기꾼들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대기업 GK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속고 속이는 사기꾼들의 쉴 새 없는 머리싸움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 할 수 있죠. 사기라는 흥미로운 소재에 개성있고 눈에 띄는 인물들과 반전 섞인 스토리는 지루할 틈 없이 쫄깃한 호흡을 유지하는데요. 뻔하지 않은 전개와 얽히고 설킨 사건들이 앞으로의 내용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으며 그런 내용이 입소문을 타 방영 당시 넷플릭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흥미진진함의 끝판왕 드라마 사생활 소개해드렸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